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경매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 경매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명도가 가장 어렵다고들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명도 합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을 준비하였습니다. 경매 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해야 합니다. 낙찰을 받고 기쁜 마음도 잠시, 명도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명도 대상자와 만날 생각에 낙찰을 받기도 전부터 걱정부터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그 해법을 드리겠습니다. 도기한의 명도 합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과 함께라면 어렵기만 하던 명도가 즐거운 명도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명도 대상자별 명도 상황 분석 연습부터 상황에 맞는 화법 및 발성 훈련, 그리고 적절한 법적 처리 과정을 몸에 익힘으로써 명도에 대한 두려움을 말끔히 날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명도를 즐겁게 바꿔드릴 도기한의 명도 화법 및 법적 처리 포커스 과정은 도기한 협회장이 직접 상황별 대처 방법을 가르쳐드림으로써 명도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고 효율적인 명도 화법과 스킬을 배우고 법적 처리법도 배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강의입니다. 명도가 어렵다면 지금 전화주세요. 본 방송은 전 국민의 가난 탈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확실한 재테크를 가까이 두고 엉뚱한 곳에서 애써 벌었던 돈을 날리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시키기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법원 경매와 공매 지식은 물론 경제 상식을 주로 다루며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쌍방향 소통을 중시합니다. 이때도 이제 이자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엄청나게 많을 때, 그럼 저는 고민 안 했을까요? 했겠죠. 고민이 살짝 도는 거예요. 만약에 저게 옛날처럼 20%까지 가면 이거 완전히 싹 경매당하겠는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런데도 고민을 안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내 팔자에 그런 일이 오겠어? 이런 생각 하나 하고, 약간 그런 생각도 하나 있었고, 또 이렇게 IMF 총재가 그 당시 깡드시인가 됐었어요. 그 사람이 2023년 정도 이렇게 넘었을 때 한국에서의 IMF 정책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이렇게 한 발언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의 어떤 그 화폐가 너무 많이 풀렸고, 그래서 그 화폐를 걷어들이기 위한 일환으로 부실 기업도 정리도 하지만 금융 이자를 높여서 돈을 걷어들였단 말이에요. 물가가 인상되는 건,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인상되거든요. 그래서 인상이 되면 삶이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돈을 걷어들이면서 물가를 안정시킵니다. 그랬는데 이 IMF 때 그 총재가 내가 좀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고백을 했고, 그 미국에서도 동시에 터져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 IMF 방향으로 옛날에 그 고금리로 정책을 쓰지 않는다는 게 이미 어느 정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좀 알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뭐 금리 안 올리죠. 어때요? 여러분들 갈수록 금리는 많이 떨어졌죠? 오히려 떨어졌어요. 요즘엔 4%도 있고 막 5도 있고 그래요. 저는 노무현 때 8도 쓰고 10도 썼어요. 그죠? 8 그러면 사람들 워우 이런단 말이에요. 한 2억 정도를, 2억을 8%를 쓰면 얼마입니까? 1년에? 1600만 원 정도죠. 그러니까 한 달이면은 공을 딱 뛰면 한 10달 기준으로 한 16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10%면 얼마죠? 2천만 원. 그럼 두 개 차이는 8을 쓰나 10을 쓰나 한 달에 30만 원 차이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시세 차익을 봤을 때 그거를 감당하고도 남으면 금리가 세냐 마냐는 관심사가 아닌 거죠. 그 관심사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그 물건의 융자를 많이 빌려주느냐가 관심사인 거예요. 왜? 나는 작은 돈으로 부자가 돼야 되고 남의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었고 많이 써야 되는 입장이었고 남보다 더 많이 쓰려면 다른 사람보다 금리를 더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주는 거죠. 그럼 더 줬을 때 내가 얼마가 더 이자로 나가는지는 계산기 두들기면 나오죠. 그죠? 그럼 내가 이거를 시세 차익 얼마를 받는 거는 또 계산기에 나오죠. 그래서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매는 어떤 사람이 잘합니까? 그러면 제정신만 가지면 합니다. 그럼 제정신이란 게 뭐냐? 더하기 더하기 빼기만 잘하시면 된다. 예를 들면은 하나를 사서 한 1억 정도를 남겼어요. 1억 정도가 시세 차익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자를 갖다가 이렇게 한 4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게끔 금융이 좀 비싸도 어때요? 한 10년간 보유해도 4천 빠지죠? 그렇잖아요. 더 줘도. 10년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갖고만 있다고 해도. 그래도 이득이에요? 아니에요? 이득이다. 추가 비용이 업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계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산에 사놓은 토지들도 있는데요. 토지들도 보면 토지는 그 전세나 월세가 안 되죠. 그러니까 생으로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으로 이자를 준 지가 꽤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그런 것만 해도 한 달에 4,500 되는데 받아야 정상이야 원래. 자, 그죠? 근데도 많이 안 받는 것은 뭘까요? 시세 차익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했을 때 이익이면 된다는 식으로 딱 내려놔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말했던 이제 부자 마인드의 일환인데 결국은 계산이 나와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점프를 1m를 점프를 해. 그죠? 건널 때 여기가 1m예요. 여기 거리가. 근데 여러분들이 도약을 예를 들면은 1m 30을 뛴다고 칩시다. 여기서 뛰어서 멀리 뛰기를 하면 1m 30을 뛰어요. 별 긴장 안 하고 웃으면서 까불면서 뛰어도 1m 반을 뛴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가 천길 낭떠러지야, 이 사이가. 그죠? 그걸 1m야. 그냥 요렇게 가도 갈 수 있어, 솔직히. 근데 막 바람도 싹 불어. 어때요? 웃으면서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분명히 내 능력상 뛴단 말이에요. 나는 2m도 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조건 하에서는 못 뛴단 말이에요. 즉, 아는 거하고 행하는 건 별개의 문제인 거죠. 변수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쵸? 평탄하게 잘 안 돼. 알아도 안 돼. 지금 융자에 관한 부분이 작은 좋은 돈을 가진 사람이 큰 돈을 벌려면 융자라는 게 빠져서는 강의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융자에 대한 불안증하고 공포를 극복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의 직업에 관련되겠죠? 저 부분은 융자를 내가 갖고 싶어도 어떤 경우에 저는 항상 하냐면 제 살에서 제가 파먹게끔 합니다. 제 살에서 나오게. 즉 어떤 상가를 해서 월세가 60이 나와요. 근데 융자가 30입니다. 그러면 제 살에서 나오죠. 유지 부담이 없어. 자, 그 구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여러 가지를 사고 싶으시면 그게 나오는 월세 있죠? 월세 빼기 이자 주고도 남느냐가 포인트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 빼기 이자하고도 남는 게 있다 없다를 따져야 되니까 결국은 월세가 잘 나가는 걸 잡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파트같이 주거용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 월세가 잘 안 나와. 전세 쪽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자, 월세 성격이 강한 쪽이 어느 쪽이죠? 상가 쪽이잖아. 그죠? 이렇게 굳이 범위를 따지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따지면 여기가 0이면 이쪽 방향으로 가면 주로 상가 쪽으로 월세는 많이 나오고 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주거용으로 깊이 가면 갈수록 그죠? 예를 들면 전원주택에 월세 되겠냐고 웬만하면 잘 안 한다고. 그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고려해야 되니까. 근데 도심 근처에 지하철 인근의 오피스텔이다. 그럼 이건 당연히 월세인 거는 누구나 인식하고 들어와서 살아요. 그거에서 전세로 돌리면 안 돼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차도 없고 버스도 잘 안 다니는데 저 안쪽이야. 그러면 월세보다는 전세를 강조하는 성향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어떤 물건을 보실 때
월세 빼기 이자하고 남느냐. 요게 많이 남으면 좋겠지만, 클수록 좋겠지만, 작아도 선택할 때는 또 다른 어떤 장점이 있으면 선택할 수 있겠죠. 나는 키 큰 남자가 좋은데, 키는 얘가 좀 내 눈높이보다 살짝 낮은데도 남보다 돈은 100만 원을 더 벌어와. 그럼 선택했을 거잖아. 그럼. 근데 남자 키가 5cm가 더 작아. 그럼 100보다는 한 200 정도 더 벌어올 때 선택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호불호를 따질 때 본인이 갖는 가치관에 대한 판단들이 주관적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그 경매를 잘 하시려면 본인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에 대한 깊은 어떤 감정의 흐름을 착 파악을 하는 게 선행이 돼야 그 다음에 이런 교육을 들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근데 어떤 외부 기술만 가지고는 들어서 안 돼요. 해결이 안 돼. 자기 속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왕이면 제 살에서 파먹는 원칙을 가지십시오. 이런 물건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한 직업적인 거죠. 그죠? 제 살에 파먹는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추가적인 유입 자금이 없더라도, 버티기가 너무 쉽죠. 하나 사놓고 뭐, 유지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직업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제 살에서 안 나올 때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단돈, 뭐 월세보다는 전세성이 강한데, 전세로 그 융자를 다 갚아버리고, 다 갚지 못하고 일부가 남을 수도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한 게 뭐 한 월 20씩 부담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내가 부담을 많이 느껴버리면 이 물건 못 하겠죠?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이 있는데 20만 원씩 해서 연간 240만 원씩 소모가 된다라고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처분 소득 중에서 요 정도는 감당하고도 요만큼의 시세 차익을 내가 보면서 최하 몇 년 정도는 내가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가볍다라고 느끼는 선이 있겠죠. 그 선이 있으면 요 범위가 결정되면서 가는 것이고, 요거가 예를 들면 한 50만 원씩 해서 연간 600만 원이 빠지는 거야. 내가 200을 버는데 50만 원을 딱 빼보면 150만 원 가지고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은 괜찮아 라고 했는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다라는 쪽으로 가버리면 또 이걸 못 버티고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자기 속에 나는 한 달에 50은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인갑다라는 얘기를 그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는 미리 알고 어떤 작전을 짜서 들어가야 되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전쟁을 할 때 적하고 싸우려면 상대에 대해서 다 알고 가야 되는데, 뭐 호기만 좋아서 갔더니 막 그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막 성질내고 강목 들고 갔더니 상대방이 20-30명 이러고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산 착오가 생기면 바로 도망을 가야 되죠. 자, 그런 형태들. 즉,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의 흐름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면하고 또 돈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죠? 내가 얼마 정도 투입해도 된다. 심지어는 150을 벌어도 한 60, 70 그냥 이자로 줄 생각을 하면서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시세 차익이 크다면 또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비용을 한 몇 년 딱 계산해서 주더라도 딱딱 맞아야 돼. 그게 아까 말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하는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제정신만 가지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제정신에는 예를 들면 돈이 여기가 100만 원이 있고 여기가 1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어느 걸 집죠? 100만 원을 집는데. 이건 제정신. 근데 10만 원을 집는 사람이 있어. 그죠? 돈이라면 안 믿어지잖아. 근데 이제 금이나 다른 종류라면 어때요? 그런 판단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약간은 번거로움이 약간 들어가 봐요. 그럼 안 해. 그러니까 제가 그 3억 원이 매매 거래를 한다 그러면 좀 지저분하니까 2억 8천에 제가 디스카운트를 해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인테리어를 좀 하십시오. 똑같은 거죠. 시세 3억짜리를 2억 8천에 거래하고 나머지는 재량껏 좀 하십시오. 이거 아무리 해도 2천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런 말을 진짜로 했는데 그럼 안 사 누가.
그냥 여기에서 한 1,300 정도 들여서 도배장판이라든 뭐라도 해놓으면 3억에 팔립니다. 신기하게. 그러니까 3억짜리를 2억 8천에 사고 팔고 나머지는 본인이 인테리어 하세요. 그러면 안 한다니까요. 거의 다. 그거는 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더 나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정신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득이 되면 되는 방향으로 가면 돼. 그냥 경매가 되게 막 복잡 다단한 게 아니고 되게 단순합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계산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계산. 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죠. 교육의 문제, 이거는. 아시겠죠? 자, 2가지 얘기했습니다. 2가지. 적은 돈으로 부자가 되려면 3천으로 우선 재산에서 파먹는 걸 하십시오. 재산에서 파먹으려면 월세 성향이 강한 쪽으로 가십시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였죠? 아까 융자 이빠이 깨라 그랬죠? 융자 이빠이. 자, 융자 이빠이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IMF도 있었고 서브프라임 사건도 있었고 앞으로 또 어떤 운이 올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런 변화를 우리가 3년 전에 예측하고 3년 전에 물건을 살 때 융자를 기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쵸? 어차피 예를 들면 5년 있다가 헤어질 애인이면 헤어질 거를 미리 알아서 지금부터 정을 좀만 주면 되겠네요. 라는 말을 하면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 그때는 올인을 하고 마음을 쓰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시점에서의 융자의 어떤 현황하고 월세를 보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많이 껴서 사시는 게 그때 가장 올바른 투자자의 태도죠. 그 다음에 어떤 경기 변동이 날지는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이 다 몰라. 대통령도 몰라. 재정경제부 장관도 모르고 차관도 모르고 대학 교수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모를 때 할 수 있는 짓은 현재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리고 그런 변화들에 이제 그렇게 적응하면 되는데 야 나중에 이자 오르면 어떡하려고 그래 뭐 이런 소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후회 안 하려면 전자제품은 죽기 6개월 전에 사라 그러잖아요. 또 나올 거니까 그 죽기 6개월 전에 사면 후회 안 합니다. 집은 죽기 1개월, 1년 전에 사면 돼. 그럼 안 떨어질지도 몰라. 내 생전에 떨어지는 꼴을 안 보고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재산에 파먹고 직업적으로 이제 현금을 일부라도 월세에서 감당이 안 되면 일부라도 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3천만 원 가지고 부자가 되는 기본. 융자 많이 끼세요 하고 요거 지금 있죠? 1, 2, 3. 요게 안 되면 안 돼요. 아니면은 이제 제가 쉽게 얘기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죠. 융자 많이 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진 돈을 크게 보이게끔 하시고, 그거 가지고 짜게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 기본적인 마인드에 관한 거죠.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고. 그러면 이제 물건 선정하고 관련된 적은 돈으로 내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여러 건을 하세요. 여러 건을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니, 돈도 작은데, 아무리 융자를 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여러 건을 하라는 말입니까? 그죠? 오병이어처럼 떡을 가지고 수도 없는 사람이 먹었는데 줄지 않는 그런 게 있든가, 마르지 않는 샘이 있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내 돈은 분명하게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쓰면 900밖에 안 찍혀 있던데,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얘기를 하죠. 여러 건을 해야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한 건에서는 절대 큰 성과가 안 생기더라, 이게. 한 건에서 큰 성과가 생기려면, 아까도 그랬죠. 자연스러운 법칙에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저만 따르면요, 이렇게 장풍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워야 된다, 이 사람 모든 것이. 큰 돈이 큰 걸 번다 그랬어요. 시세 차익을 보려면 큰 돈이 있어야 됩니다. 내 돈이 크지 않는다는 걸 먼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안 커요.
근데 안 크기 때문에 한 건을 해서는 절대 큰 돈이 안 벌려. 그러니까 그 방향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선은 그거는 버리는 카드로 생각 자체를 안 하셔야 돼. 그런 거 나서 떠오른 게,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건을 사면 되겠네. 한 건 가지고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러 건을 사는 데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셔야 돼. 한 건 안 되니까 여러 건 사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여러 건을 사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어떻게 사지? 자, 요렇게 이제 머리가 간단 말이죠. 그 어떻게라는 게 이제 방법론인 거죠. How to 이렇게. 사람은 막히면 통. 네, 궁죽통 그러죠. 궁하면 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드리면 열린다. 이런 거. 궁죽통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에서 그렇지 문 앞에서 이렇게 닫혀 있으니까 그냥 돌아와서 그렇지 열려고 시도도 해보고 던져도 보고 뚫어도 보고 막 물건도 집어 던지고 막 해봐야 이게 우리가 어떤 건지 알잖아요, 현상을. 그래서 오늘 요거 끝나고 또 30분 더 또 강의해야 돼요. 지금 아침부터 9시부터 그냥. 자, 여러 건이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 건을 하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들이 10,000원이 있어. 파스텔 우유가 뭐 예를 들면 2,000원이에요. 그러면 10,000원 가지고 몇 개 사요? 5개. 근데 10,000원을 주면서 누군가가 마실 거 10개 사오라고 시켰어. 그럼 나는 맨날 파스텔만 샀지만 분명히 오다가 10,000원을 가지고 마실 거를 10개 이상 사라고 얘기를 했다면 뭘 사세요? 그렇죠. 요구르트, 우유, 뭐 콜라도 살 수 있고. 맞죠? 무엇을 살 것인가에 대한 품목을 바꾸면 되잖아. 쉽죠? 중요한 건 뭐였어요? 원칙은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러 건을 사십시오. 융자를 이빨에 끼시고요. 재살에서 나오게끔 하시고요. 직업적으로 현금이 좀 돌면 그거를 몇 년 주더라도 얼마가 남겠다는 그런 조건이 나오는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계산 안 나오면 그 금액 안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떨어지면 그만인 것이지. 그죠? 여러분들이 직업하고 얼마 융자 감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 경매 실무에서 낙찰가 결정법을 제가 이렇게 가르칠 때 지금 말씀드린 게 살짝 여러분들한테 지금 간 거예요. 낙찰가를 저렇게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결정하는 어떤 비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비법은 떨어지고서도 후회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서 후회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 최선을. 많이 쓰는 방식은 1등인데 분명하게 그죠? 단지 많이 써서 잡는 것만 되면 이거는 떨어지고 나서 후회 없는 게 아니고 붙고 나서 후회하는 수가 생기니까 붙었을 때 기쁨만 있어야 되는 거고 떨어지고 나서는 후회가 없어야 되는 어떤 선이 있겠죠. 그 조건을 찾아야 되죠. 그 조건만 계속 유지하시면 마음이 유지된 채로 살 수가 있는데 안 그러면 경매 한 몇 년 하면 사람이 돕니다. 이상한 짓을 해. 앞뒤가 안 맞아. 말하고 행동이 안 맞고 약간 똘끼가 있고 막 가끔 동네에 보면은 저 친구 젊었을 때 굉장히 괜찮았는데 이상하게 고시 공부하더니 저러더라. 이런 애들 한 동네 하나씩 있잖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횡설수설해요. 진짜로 많아요. 여러분들 아직 그런 사람을 못 만나셨어. 그래. 한 5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든 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제정신 가지라는 얘기를 절대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그냥 제가 재미삼아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자, 그럼 여러 건을 하는 거 금방 사례를 들듯이 주어진 자본으로 여러 건을 하려면 결국은 품목의 다변화가 핵심이다. 나는 중국 요리를 너무 좋아하지만 돈이 한정돼 있고 배는 불러야 되겠고 일주일치를 살아야 돼. 그죠? 10,000원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라고 딱 하면 난 짜장면 하나 딱 먹으면 5,000원으로 줄어버리지. 그죠? 그 다음 또 어떻게 살지? 그 다음 내일은 파스텔 우유 2,000원짜리 먹어야지. 이러면 나머지 5일은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혈색 좋게 일주일을 날려면 나름 머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잘 하실걸? 그죠? 그런데 돈을 가지고 키워라 그러면 또 못해. 키우는 것도 간단하죠. 여러 건을 하라고 말씀했으니까 어떻게 여러 건을 하느냐. 여러 건이 될 만한 거를 사면 되죠. 그게 다변화죠. 품종의 다변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면 돼, 안 돼? 안 되지. 작은 돈으로 부자가 되려면 고가는 사면 안 되는 거죠. 저가를 사야 돼. 자, 그럼 범위가 점점 축소되죠? 예. 끝까지 축소시킬 것 같으세요? 적당한 선에서 끊는 것 같으세요? 그래야지 알토란이지. 적당한 선에서. 자, 저가를 사시고 품목의 다변화를 노리십시오. 다변화라는 게 말이 좋아서 다변화지. 예를 들면 붕어빵 장사한테 여러분이 가셔가지고 아저씨 이왕 파는 김에 붕어빵만 팔지 마시고 계란빵도 파시고 몸빵도 파시고 한 서너 개를 해서 아예 제과점을 차리시지 그러세요. 이렇게. 사실 가능하죠. 도구들 왜 뭡니까? 그 일본식 문어 같은 거 타코야키인가? 맞아요? 그것도 범위가 요만 정도밖에 안 차지하죠. 그 다음에 뭐죠? 계란빵도 한 요 정도 차지하고 붕어빵도 이 정도 차지하니까 진열 상자를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앞에만 두지 마시고 요렇게 약간의 대각선 형태로 세 개를 짜면 되잖아. 요렇게 판때기를 옆으로 짜면 되잖아요. 디귿자로 짜면 갇히니까 좀 돌아다녀야 되니까 요렇게 나오기 좋게끔 요렇게 짜서 여기는 주력을 붕어빵, 여기는 몸빵, 타코야키. 자, 요렇게 해도 실제로 차지하는 면적은 큰 차이가 없을 거야. 그쵸? 그렇게 여러분들이 붕어빵 장사한테 오늘 한 10명 정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아, 좋은 아이디어네. 이럴까요? 안 한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한 가지만 해야 되나? 이유가 많아. 반죽이 다 달라요. 요 반죽 다르고 요 반죽 다르고 요 반죽 달라요. 얘기 다 할 거예요. 자, 안 하려고 머리를 쓰는 데는 한도 끝도 없는 거고. 나 같으면 이걸 하죠. 이걸 합니다. 저 같으면. 붙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반죽이 달라? 반죽이 유사한 품종으로 섞으면 되지. 그럼 반죽을 단계를 정해서 만들면 되는 거야. 그죠? 반죽통도 여기다 다시 걸어놔. 못을 쳐서. 이 해당 반죽하고 안 헷갈리게. 그죠? 여기다 걸어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 아이디어를 쓰면 되는데 안 돼. 자, 품목의 다변화 그런 것도 여러분한테 다변화 하세요. 그러면 예, 다변화를 할게요라고 되는 사람은 없어요. 안 해. 왜냐면 나 아파트가 좋은데 빌라 사세요. 그래, 빌라는 좋은 것 같아. 그런데 빌라의 현 모습을 보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아파트 이미지랑 너무 달라. 그럼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 다변화하라 그래서 그래 단독도 사야지 했더니 단독을 봤더니 엊그제 우리 경매 사건을 뒤지다가 보니까 영등포에 있는 건데 아주 영등포는 그래도 사람 많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서울이고. 근데 사진 속에서는 보면 이게 과연 서울일까? 이거 막 풀들도 무성하고 어디 저기 지방에 헛간도 막 있고 막 그래. 그러면 사람들 생각이 어때요? 안 사. 내가 그런 단독은 안 사겠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많이 싸요. 그거는 서울에서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땅을 사서 묻어놓으면 돈이 되죠. 그러니까 엉뚱한 지방의 기획부동산에서 그런 땅을 사지 마시고 수도권에도 그런 땅이 많아. 단독이 지어진 땅이죠.